저녁 식사 도중 한 여성이 통화를 멈추지 않습니다.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. 결국 남편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이어진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.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말이죠. 끝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결국 아주 끝장을 봤다는 아픈 사연입니다. 네,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여성 최 씨입니다. 한 번에 이혼을 했어요. 근데 근래 들어서 사별을 한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둘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어요.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.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손자까지 있는 상태였어요. 이 최 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크게 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혼인신고만 하고 조촐하게 가족 식사를 했어요. 그런데 그때 아들이 왔습니다. 처음 만난 거예요. 네네. 그런데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친절하게 계속 말을 시켰는데 그래도 네, 아니요만 대답을 하고 뭐별 대꾸도 안 하더니 나중에 딱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. 이제 아버지 밥이나 청소는 걱정 없네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를 새엄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했지만 잘 애써 넘기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래도 아내를 챙겨주는 건 남편 단 한 사람이겠죠. 자, 이 아내, 이 사연자분한테 그래도 친정에서 좀 쉬다 오라면서 직접 KTX 표까지 끊어줬다고요. 네, 최 씨 친정이 부산인데 남편은 바쁘니까 같이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쉬다 오라고 KTX 표를 끊어줬습니다. 그런데 최 씨가 이 KTX를 놓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아이고. 갔는데요. 근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랑 같이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왜?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요. 남편이 당황하면서 좀 자초지종 설명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사돈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자리에 아내인 최 씨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. 남편은 사별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차마 재혼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면서 그냥 당신이 좀 빠져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이거 그러면 KTX 표 끊어주면서 당신 친정 좀 갔다 와, 부산 친정, 이거 그냥 그렇죠. 빌드업이었잖아요. 예, 딴 데 보내려고 여기 못 오게 하려고. 또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요. 남편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. 남편이 술을 좀 마시면 어디가 자고 이런 습관이 좀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아내가 남편의 친구의 아내한테 전화를 해봅니다.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. 전화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마라. 지금 노래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나중에 술에 취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. 왜요? 왜 창피하고 그 전화를 하고 난리냐고 내 친구 아내한테 난리를 쳤다고 해요. 욕설까지 포함해서요. 저 이거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. 예. 아내가 이거 왜 이러지? 다음 날 사과하긴 했지만 정말 내가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자, 뭐가 됐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재혼 사실을 많이 숨기는 것 같아요, 팀장님. 자,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이 며느리와 손녀가 찾아온 날 벌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얼마 후에 그 며느리가 5살 난 손녀딸 데리고 방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며느리는 아이를 놓고 나갔습니다. 일본에 나가니까 어떡합니까? 이 최 씨 같은 경우에 아이하고 놀기 시작하는데 놀기가 쉽지 않거든요. 놀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만 장난감에 발이 걸려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아이고야. 입술을 다친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왔습니다. 근데 입술 다친 걸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잘 좀 보시지 그랬어요.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최 씨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괜찮아. 연고 바르면 괜찮을 거야. 걱정하지 마 했더니 다투겠습니다.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 만약에 진짜 손녀였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. 그렇게 하셨겠어요? 하면서 싸늘하게 쏴 붙였습니다. 어머니 진짜 손녀였어도 괜찮다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최 씨도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그냥 내쫓아 버렸대요.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. 남편은 이미 아들에게 다 들었다면서 그렇게 당신이 애를 좀 잘 보지 그랬냐 이렇게 화를 냈대요. 와우. 최 씨가 지금 재혼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따지니까 남편은 최 씨 말을 딱 끊으면서 여자아이 얼굴에 흉이 졌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. 그만 좀 하르면서 계속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최 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들이랑
씨랑 좀 통화를 하면서 손녀의 상태를 주고받더니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좀 최 씨를 아줌마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야, 아들아,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. 아유, 이건 진짜 너무... 아, 결혼 왜 했어, 그럼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며칠째 둘이 말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최 씨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. 근데 남편이 오더니 자기 밥을 떠가지고 와서 같이 먹더래요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최 씨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.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밥상머리 앞에서 무슨 통화야 이렇게 막 짜증을 내뱉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.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이 최 씨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마저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순간 남편이 이 휴대전화를 확 낚아채더니 국이 담긴 냄비에다 넣어버렸다고 합니다. 휴대폰을? 네. 그래서 이제 놀란 최 씨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. 그랬더니 남편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. 자, 재혼 6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. 자, 남의 편, 남편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. 자, 내 편이 없어. 아내 역할은 박상희 교수. 자, 별별 극장 레디 액션. 이혼 소리를 해도 내가 하지. 당신이 뭔데 이혼 얘기를 꺼내? 야, 이 봐라, 니처럼 예민하고 그 남편 무시하는 여자랑 왜 사노? 막 성인 군자도 니랑 3일을 또 못 버틴다잉? 어이? 사람 무시하고 아내 취급 안 해준 건 당신이잖아.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을 했어? 아하이 참네,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 못 들었나? 밥이라도 잘 챙겨줄 줄 알았지. 니 삐졌다고 밥도 안 해주고 이게 뭐고? 당신한텐 잘난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녀만 가족이지 나는 그냥 식모지. 그래, 식모다. 네가 그 부모 마음을 알겠나? 손녀 입술에 피가 나잖아. 내 할배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는 기다. 알겠나? 와, 내가 진짜 당신 같은 인간이랑 재혼한 거 그게 진짜 내 인생 천추의 한이다. 끄지라. 자, 그럼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와우. 자, 팀장님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요거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 같은 분은 애정으로 결합한 게 아니고 아들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. 요거 밥을 해결하고 빨래 해결하고 가사 도우미로 섰기 때문에 이 여성분 이 남편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해서 이혼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세요. 아, 그렇군요. 자,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? 나쁜 사람인데요, 진짜. 누가 나쁜 사람? 남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저도 하면서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. 아, 연기하면서 하면서도 제가 나는 참 나쁜 놈이야. 내가 인간인가 이게.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그 국에 버리고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래, 말도 그렇고요. 나 그거 제일 깜짝 놀랐어. 이거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어떤 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?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요, 교수님. 아, 네, 좀 어렵네요. 왜냐하면은 저는 남편도 맨 처음엔 잘 살고 싶어서 재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식모가 필요해서 그렇게 아이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막 결혼하게 되지 않죠.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좀 위험한 결혼이었다.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한 후에 자녀를 만났어요. 재혼은 성격 문제, 경제 문제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자녀 문제거든요. 그러면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도 만나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났다는 것부터가 저는 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최 씨가 사실 이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을 하시면 두 번째 이혼이라 최 씨도 더 괴로우실 수 있어서 저는 ABC부터 다시 한번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다시 좀 만들어보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해봐도 계속 변화가 없다. 아들, 며느리 다 똑같다. 그러면 못 사시죠. 뭐 이혼을 3번 해도 4번 해도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니까요. 이혼해야죠. 아유, 네, 진짜. 가족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. 레몬트리님, 당장 이혼하세요. 속 터져서 못 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. 곰푸님도 이혼합시다. 식모살이 왜 하고 있습니까? 라고 하셨습니다.